정보 컴퍼니. 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서울 서초구 서희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서희초 교사 49제 추모제가 열렸는데요. 네.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이날 추모 행사에서 유가족의 뜻에 따라서 고인의 이름과 사진이 공개가 되기도 했고요. 고인의 동료와 선후배들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 고인을 향한 추모 편지를 낭독하고 또 생전의 고인과의 추억을 회고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을 찾은 여러 교육계 인사들은 한 목소리로 교육 환경 개선을 약속을 했고요. 이날 행사는 서울시 교육청이 주최를 했는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뿐만 아니라 이주호 사회부총리까지도 현장에 또 참석을 해서 추모사를 낭독을 하고 네. 좀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이 교사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교육청에 순직을 인정해달라 요청도 했는데 지금 네. 일단은 경찰 수사 진행 중이잖아요. 네네. 일단 그 학부모, 갑질 의혹이 제기된 학부모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밝혀지진 않았죠. 네, 현재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범죄 혐의점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 수사 관련해서 전해지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순직 여부에 대해서는 이게 꼭 어떤 범죄에 의한 피해가 아니다고 할지라도 이 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을 경우에 이제 순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순직 처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유가족들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유족을 대리하고 있는 문유진 변호사가 이미 지난달 8월 31일이죠. 서울 강남 서초교육지원청에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족 측의 입장을 요약을 하면 업무 스트레스가 정상적인 인식 능력을 떨어뜨려 자해 행위에 이르게 됐을 때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유가족의 입장입니다. 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영과 병가 내고 이 추모에 참석한 교사들 징계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전에 이 징계를 시사하기도 했었는데 이걸 철회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발언이 이제 이전 질의에서 이 부총리가 최대한 선처하겠다라고 답변한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징계하지 않겠다는 거를 둘러서 말씀드린 것이다라고 하면서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사항은 있겠지만이라고 단서를 붙이면서도 크게 봐서는 추모하는 한 마음이고 교권 회복을 하자는 한 마음이다라는 측면에서 현장의 어떤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헤아려서 이것을 판단하고 또 집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취지로 읽힐 수 있는 답변을 했습니다. 자, 한편 공교육 멈춤의 날에 중학교 교장 출신인 제주도 교육청 과장이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사망 경위가 나왔습니까? 네, 일단 9월 4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그날 오전 8시 7분쯤에 제주 서귀포시의 법안포구 인근 차량에서 숨진 채로 모 교사가 발견이 됐고 가족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요. 일단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유서는 아직 발견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데요. 근데 일단 이 숨진 교사 이력을 살펴보면 도내 모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를 했었고 9월 1일자로 도교육청의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 과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제32대 제주교총 회장을 역임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경력 사이사이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경찰이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난 주말에는 전국 교사들이 국회 앞에서 대규모 추모 집회를 열었는데요.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탁구 치는 모습이 퍼졌어요.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지난 9월 2일에 횡성군에서 학생 스포츠 클럽 축제가 열렸는데 이때에 신교육감이 참석을 했고 또 본인의 SNS에 선생님과 잠깐 탁구를 즐겼다라고 하면서 관련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신교육감의 경우는 지난달 24일에 호소문을 내서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좀 자제해달라, 단체 행동에 대한 자제를 해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현장의 교사들
사이에서 좀 불만이 안 그래도 아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필 대규모 추모 집회가 열린 당일에 탁구를 즐겼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여러 교원단체들이 부적절한 행태다라고 사과를 요구를 했고요. 네. 일단은 이제 신교육감 측의 입장은 좀 짧게 나온 것인데 강원도 교육청 관계자가 언론에 얘기를 하기는 이제 지금은 선생님들의 분노와 항의를 오롯이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 입장이다. 교사 노조에서 낸 성명도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다. 이것이 현재 교육청과 신경호 교육감의 입장입니다. 자, 더 이상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도 또 논란도 없었으면 하는데요. 교육위에서 교권회복 4법 입법에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일정 어떻습니까? 네, 교권회복 4법은 교원지휘법, 초중등교육법, 예.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이렇게 걸쳐서 개정을 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는데요. 일단 9월 7일에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국회 교육위원회가 엽니다. 여기서 소위원회 통과부터 먼저 시도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정치권 입장이 의결을 시킨 다음에 늦어도 14일 오는 14일에는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을 해서 최종적으로 9월 21일에 본회의에서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방침이기 때문에 이들 법안의 통과는 이달 내로 이루어질 것이 굉장히 유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외신에서도 이 서희초 49제 추모 행렬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데요. 외신에서는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까? 네, 영국 BBC 방송이 대표적으로 거론할 수 있는 매체인데요. 네. 기사 제목이 한국에서 교사의 자살이 학부모들의 괴롭힘을 드러냈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비극이 대한민국 초등학교 교사들로부터 분노의 물결을 일으켰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근데 이제 제목보다 더 심층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하는가 배경으로 BBC가 꼽은 것이 한국의 경쟁적 문화였습니다. 학업 경쟁 분위기와 스트레스 또 학생들 사이의 괴롭힘, 폭력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더욱 커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학업 성공에 달린 한국의 초경쟁 사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BBC의 진단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로이터 통신에서도 한국 교사들이 동료의 죽음 이후 집회를 열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정돼 있는 대규모 집회 일정 그리고 한국의 교권 추락 논란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네. 현재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들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조명을 했습니다. 자,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해서는 잠시 후 4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연결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순방 일정입니다. 자, 오늘부터 11일까지 아세안 또 주요 G20 회의 참석사 인도네시아, 인도를 방문하는데 일정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8월 5일부터 8일까지 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초청으로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하게 되는데 이 방문 기간에는 한 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 더하기 3 그러니까 이제 한중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정상회의 그리고 18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 그리고 인도네시아 주최 갈라만찬 등의 다자외교 일정이 일단 펼쳐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대통령하고는 5월 8일에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아서 양자 정상회담을 또 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전날인 8월 7일에는 한국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열리면서 기업 경영인들이 자리를 하게 되겠고요. 그러고 나서 8월 8일에 윤 대통령은 인도 뉴델리로 이동을 해서 G20 정상회의 일정을 10일까지 소화를 하고 11일에 새벽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인도의 나렌드리 모리 총리와 정상회담도 별도로 개최를 하게 됩니다. 네, 9월에 계속 이제 진행 중인데 어떤 의제들이 지금 오릅니까? 뭐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미 대통령실에서 네.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북한의 불법 핵 미사일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긴밀하게 공조해야 된다. 이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G20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문제 예를 들면 가상자산 탈취라든지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 환적 이런 불법 행위들을 지적하면서 국제사회가 공조해서 이걸 차단해야 된다라고 연설을 하게 될 그런 전망이고요. 네. 그리고 기후변화도 유력한 의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후 취약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여를 확대하고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강화하겠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경제교류 협력도 당연히 주요 주제일 수밖에 없겠고요. 특히 이번에 윤 대통령이 들르는 나라들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인구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과의 경제 네트워크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또
꼽히고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 그 AP통신과 서면 인터뷰 진행한 게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네, 특히 강조된 것이 중국에 대한 메시지였는데요. 북한이 지금처럼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공공연히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책임 있는 중국으로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마땅히 건설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중경제 의존도 등을 감안한다면 중국은 북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이것은 한편으로는 이제 북핵 해결에 중국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하라고 압박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동시에 또 이 문제의 키를 중국이 쥐고 있다.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최근에 한미일 협력 강화에 이어서 그렇다면 중국과의 외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정부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가능성도 열어놨기 때문에 이제 대중국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어떤 의지와 전략을 갖고 윤석열 정부가 임할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양자 회담도 14건이 예정되어 있네요. 네, 국가안보실에서 일단 밝힌 바에 따르면 네. 이번 순방 기간에 총 14건의 소다자 회의와 양자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6개 국가하고 추가적으로 양자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고 이것이 다 성사가 되면은 이번 순방에서만 20개국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순방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추가 정상회담들을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이달 중으로만 30건 이상의 양자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빠진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한중 정상회담 개최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네, 중국과의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G20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온다는 얘기는 없다라고 하면서 현재 상황으로는 이제 인도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할 그럴 계획은 아니다. 라고 밝혔고 그리고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오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누가 올 것이냐 이것도 아직은 중국 측이 인도에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모로 현재 정상회담을 한중 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은 국회 대정부 질문입니다. 자, 오늘부터 나흘간 정부 상대로 국회가 대정부 질문을 진행을 하는데요. 네. 자, 일정 어떻게 됩니까? 네, 분야를 나눠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9월 5일 오늘부터 시작이 되고 오늘은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해서 대정부 질문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6일은 외교 통일 안보, 7일은 경제, 8일은 교육, 사회, 문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정치 분야 오늘 아마 격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주요 쟁점들 어떤 게 있죠? 네, 이미 나온 쟁점들이 굵직한 것들이 많아서요. 일단은 홍범도 장군 흉상의 철거 논란, 또 김건희 영부인 가족의 특혜 의혹 다시 불거질 수 있게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문제 등이 다시 거론이 될 것이 유력합니다. 일단은 질문자, 질의자로 누가 나서는지를 살펴보면 야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김한정, 윤건영, 설훈, 조응천, 최강욱 의원이 등판을 할 예정이고요. 정의당에서 류호정 의원이 질의자로 나섭니다. 그리고 여권에서는 권성동, 박성중, 최춘식,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대정부 질문에 나서게 됩니다. 자, 외교, 통일, 안보 분야 역시 거센 공방이 예상이 되는데 아마 뭐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게 제일 뭐 관심이 갑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이게 쟁점이 결국에는 항명이 아니라 외압 쪽으로 옮겨가게 된다라는 입장이고 특별검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은 또 이와는 정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또 충돌이 예상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서 대정부 질문에 나서는 의원들은 민주당의 기동민, 김경엽, 김병주, 박주민, 안규백, 이원우 의원이고요. 정의당 강은미 의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성일종, 임병현, 최재형, 태영호 의원이 질의에 나서게 됩니다. 자, 마지막 날 교육사회 문화 분야인데 아마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 교권 회복 문제가 줄을 이룰 것 같아요. 네, 일단 교육 관련해서는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가장 중요한 주제로 다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사회, 문화 분야도 여러 방면으로 또 확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문제나 최상병 사망 사건 또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이
추가적으로 더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앞서서 있었던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추가적인 공방이 또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는 의원들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김원희, 김철민, 민영배, 안민석, 안호영, 이모경 의원이 나서게 되고요. 국민의힘의 민영배, 엄태영, 이웅, 허은하 의원이 또 나섭니다. 또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또 질의자로 나섭니다. 네. 자, 또 검사장 승진 소식도 있습니다. 법무부가 대검 검사급 검사 40명에 대한 뭐 인사를 7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지금 손준성 검사입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네, 공교롭게도 고발사주 의혹 첫 보도가 나간 것이 2021년 9월 2일이었거든요. 거의 이제 딱 2년이 되는 그런 시점인데요. 일단 손준성 검사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 일단 명백하게 밝혀진 것은 이제 어떤 뭐 죄가 유죄냐 이걸 떠나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고발사주 의혹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먼저 최초로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사람이 이제 손준성 검사 아니냐. 네. 왜냐하면은 텔레그램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체로 이제 검찰 윤리 위반이다라고 하는 그런 논란도 한편으로는 있었습니다. 근데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미 대검찰청에서 송 검사에 대한 감찰 결과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징계를 하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이미 좀 논란이 불거져 있었는데 송 검사가 서울고검 송무부장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승진 직전 코스입니다. 예. 이 자리를 거쳐서 결국에는 검사장 승진 인사가 났기 때문에 이 문제가 또 앞으로 정치권에서도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공교롭게도 어제 고발사주 의혹 공판이 있었는데 공판이 끝나고 한 20분 만에 검찰 인사안이 또 발표되는 그런 일도 한편으로 있었습니다. 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이 되네요. 네, 이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현재 뭐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도 백현동 의혹이나 또 민주당 돈봉투 의혹,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등 여러 가지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수사 자체도 대규모 겠거니와 수사가 끝나도 이제 공소유지까지 또 업무 연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송경호 지검장 유임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참 이 소개 중에 이제 민영배 의원을 이제 국민의힘을 했는데 민주당이고요. 죄송합니다. 예. 민주당 의원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여기서 킹스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인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